여기는 크리스탈 레이크 연구소. 속박당한 남자 제이슨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이슨이 노려보자 한 남자가 얼굴을 덮어버립니다. 에이! 이 연구소는 제이슨의 초인적인 재생 능력을 연구하기 위해 그를 생포한 상태였습니다. 주인공인 로아는 박사에게 제이슨은 위험하다고 냉동시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박사는 세포를 손상시킬 수 없다며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제이슨을 다른 곳으로 이송시키기 위해 박사와 군인들이 제이슨에게 다가가지만 이런, 제이슨이 아니네요. 총격전이 벌어지고 박사는 혼자 도망갑니다. 일단 튀자! 추격하는 제이슨을 극저온실로 유인한 로아는 제이슨에게 무반동 샷건을 날린 후 제이슨을 냉동시키는 데 성공하지만 칼빵! 제이슨의 회심의 한 방에 치명상을 입게 되고 저온실에 갇힌 채 결국 제이슨과 함께 냉동 인간이 되며 영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400여 년 뒤 연구실에서 어떤 집단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과거의 유물이 신기했던 모양인지 호기심에 냉동고를 열게 되고 냉동 보관된 제이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조사를 하던 아즈라엘은 컵을 만지다가 손에 붓게 되고 주변을 둘러보던 일행이 근처에 얼어있던 로안을 발견하자 KM은 완벽한 보존이라며 살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완벽하다고. 그러자 아즈라엘이 컵을 깨기 위해 냉동고를 내려치고 쓰러지는 제이슨의 칼에 팔이 날아가 버립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하지만 미래의 약은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다 나았네요. 팔은 없어졌지만 말이죠. 우주로 온 이들은 곧 거대한 우주선에 도착하게 되고 로안과 제이슨 역시 우주선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들은 로우 교수와 학생들 그리고 군인들로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린 지구로 탐사를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팔이 잘렸던 아즈라엘은 미래의 재생기술로 팔을 이어붙이는군요. 그리곤 주인공인 로안을 재생시키려고 합니다. 곧 정신을 차리게 되고 싸대기! 깨어난 로안은 냉동 직전 상황에 대해 설명하지만 교수의 455년이 지났다는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그리고 한 학생이 중간고사를 보러 들어오는군요. 합격! 그 시각 제이슨의 시체를 조사하던 아드리에는 꼼지락 호잇! 가위 눌렸잖아. 드디어 제이슨이 깨어납니다. 아드리엔이 뒤를 돌아보지만 희대의 살인마인 제이슨에게 자비란 없었습니다. 아드리엔의 얼굴을 냉동시켜버린 후 부숴버리는 제이슨. 그리고는 그의 새로운 전용 무기인 뉴 마체테를 챙긴 후 살인을 위해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시작해볼까? 그러자 갑자기 웨이가 제이슨의 구 마체테를 들고 나타나고 그것을 본 로아는 제이슨이 절대 죽지 않는다며 시신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로우 교수는 제이슨은 확실히 죽었으니 걱정 말라고 합니다. 죽었어 임마. 그리고 곧 우주선에 비상사태가 발령되고 제이슨의 연쇄살인이 시작됩니다. 그 시각 한 남자가 우주괴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아즈라엘도 있군요. 둘이 괴물을 사냥하는 사이 제이슨이 나타나고 미래형 가상현실 게임이었군요. 급하게 게임을 꺼버린 둘은 제이슨을 공격하지만 결국 순삭당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로우 교수는 돈 때문에 제이슨을 무조건 생포해야 한다고 브로드스키 하사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하사는 안전이 우선이라며 거절하게 되고 그리고 연구팀의 한 직원이 제이슨의 공격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고 하사와 그의 부하들이 나타나 따발총 공격을 쏟아붓지만 제이슨의 시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따발총 연속 공격! 제이슨을 쓰러뜨렸다며 기뻐하던 한 군인은 그렇게 저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이제 대장인 브로드스키 하사만 남았습니다. 그때 잡았다 요놈! 칼침! 어택! 형! 잘 가요 대장. 군인 모두가 당하게 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교수 일행은 급하게 솔라리스라는 우주정거장에 정차하기로 하지만
조종사가 제이슨에게 당해버리고 몸통 박치기! 우주선으로 몸통 박치기를 시전해 솔라리스를 우주의 먼지로 만들어버립니다. 학생들은 전부 도망을 가지만 교수는 혼자 남아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소형 탐사선을 타고 탈출할 계획을 하고 전투 준비를 위해 무기를 챙깁니다. 하지만 KM은 생존율이 12%밖에 안 된다며 위험하다고 하지만 키스 한 방에 생존율이 53%로 올라갔습니다. 100% 가자! 경계를 하던 로아는 부상당한 하사를 발견하고 탐사선 발사 준비를 하던 크러치는 제이슨의 감전 공격에 전기구이가 돼버립니다. 이제 제이슨이 나타나 길을 막고 위기의 순간 썬과 KM이 나타나고 완전 무장한 KM은 제이슨에게 한 방으로 쏘지 못하고 칼침 한 방에 쓰러지고 맙니다. 페이크다 새끼야! 딱총 공격! 인피니티 총알 공격! 빠! 브로드스키 하사가 나타나고 KM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총으로 제이슨을 산산조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확인 사살! 그렇게 승리를 거둔 일행들은 일단 치료를 하기 위해 실험실로 향했지만 아까의 충돌로 우주선에선 동력이 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있던 구조선에 무전이 오게 되며 45분 뒤에 도착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말도 안 되는 우연으로 재생장치가 가동되고 하필이면 회복장치 위에서 산산조각 났던 제이슨은 그렇게 아이언 제이슨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I am 아이언 제이슨. 이미 1승을 거두었던 KM이 제이슨을 공격해보지만 KM마저 당해버린 로안 일행은 힘겹게 탈출하게 되고 제이슨에게 당해버린 웨이가 설치해둔 폭탄을 터뜨려 제이슨과 함께 자폭해버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조선이 나타나고 아직 죽지 않은 제이슨이 우주선 밖에서 구멍을 뚫어 빨아들이기 공격을 시전합니다. 다이슨 공격! 그렇게 위기에 빠진 제네사는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우주의 먼지가 되어버립니다. 끈질긴 제이슨의 추격은 계속되었고 탈출을 앞둔 로안 일행이 게이트에 도착했지만 고장으로 열리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브로드스키 하사가 밖에서 문을 열어주기 위해 우주로 나가버리고 썬과 KM은 시간을 끌기 위해 제이슨에게 가상현실 영상을 보여줍니다. 미인계군요. 그렇게 미녀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듯한 제이슨은 패대기치기! 욕구 따윈 없었군요. 드디어 문이 열리고 로안과 썬은 구조선에 무사히 탑승했지만 구조되지 못한 브로드스키 하사는 제이슨과 마지막 승부에 나섭니다. 하지만 곧 우주선이 폭발하고 부스터 온! 날아오는 제이슨을 인터셉트한 브로드스키는 그렇게 제이슨과 함께 대기권을 돌파해 별똥별이 되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2001년 개봉한 작품으로 13일의 금요일 시리즈의 10번째 작품인데요. 우주로 간 제이슨, 아이언맨이 되어버린 제이슨 등 제작진의 여러가지 시도는 눈에 보이지만 조금은 무리수가 아니었나 싶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전작에서 8년 만에 다시 나타난 제이슨을 보고 싶었던 팬이라면 그냥저냥 킬링타임용으로 한 번쯤 봐줘도 괜찮은 그런 영화 아닐까요? 그럼 영화의 리뷰를 마치며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